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 플러그 파워, 그러니까 플러그 파워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겉으로 보기엔 하이투젠이라는 회사와 선라이즈 프로젝트를 함께 한다는 그냥 평범한 파트너십 발표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냥 흔한 기업 간의 협력 의향서, LOI 체결 소식 정도로 생각하기 쉽죠. 맞습니다.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들을 이렇게 쭉 엮어서 들여다보니까 이게 단순히 장비 몇 개 파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어쩌면 플러그 파워가 스스로의 체질을 바꾸려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오늘 저희가 할 이야기는 단순한 보도자료 분석이 아니죠. 이 협력이라는 작은 나비의 날갯짓 하나가 어떻게 플러그 파워라는 회사의 재무제표 곳곳에 스며들어서 재무제표 곳곳에요? 네, 매출 구조부터 시작해서 비용, 자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시장이 이 회사를 바라보는 시각, 그 가치 평가까지 어떻게 연쇄적으로 바꿔 놓을 수 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추적해보는 작업이 될 겁니다. 와, 좋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그림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4가지 핵심적인 관점으로 이 협력을 한번 해보죠. 4가지 관점이요? 네. 첫째, 가장 직관적이죠. 당장 들어오는 돈, 즉 매출. 역시 돈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둘째,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써야 하는 돈, 바로 비용의 문제입니다. 버는 만큼 쓰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셋째, 그래서 결국 회사에 실질적으로 남는 자산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이 투자자들에게 어떤 매력으로 비춰질지, 즉 시장 가치의 관점에서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아주 체계적이네요. 매출, 비용, 자산, 시장 가치. 완벽합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제일 궁금해하실 매출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이 계약으로 플러그 파워의 금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채워지는 건가요? 매출은 크게 2가지 파이프라인으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2가지 파이프라인이요? 네. 하나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자마자 거의 바로 발생하는 아주 즉각적인 단기 매출이고요. 다른 하나는 앞으로 몇 년 혹은 그 이상에 걸쳐서 꾸준히 들어올 장기적인 매출 흐름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단기 매출부터 한번 보죠. 역시 예상대로 장비 판매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정확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가 나가는 건가요? 네, 바로 그 선라이즈 프로젝트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설비입니다. 5메가와트, MW급 PEM 수전의 장치. PEM 수전의 장치? PEM이라는 게 약어 같은데요. 네, PEM입니다. 프로톤 엑스체인지 멤브레인, 우리말로는 양성자 교환막이 약자인데요. 양성자 교환막 좀 어렵네요. 하하, 쉽게 말해서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이용해서 물을 아주 효율적으로 쪼개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산소와 수소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중에서도 오염물질 없는 그린 수소로 만드는 핵심 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린 수소를 만드는 심장.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플러그 파워의 주력 사업이 바로 이런 수전의 장치나 연료전지 시스템을 파는 거니까요. 이건 계약과 동시에 아주 직접적인 매출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턴키 수소지게차 솔루션이라는 표현이 나오던데 여기서 턴키라는 말이 그냥 쓰는 수식어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게 단기 매출에서 꽤 중요한 부분인가요? 이야,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정확히 짚으셨네요. 턴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중요한 거죠? 턴키라는 게 말 그대로 열쇠만 돌리면 바로 쓸 수 있게 모든 걸 다 해준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플러그 파워가 단순히 수소지게차 한 대, 제품 하나를 파는 게 아니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아, 제품 하나가 아니다. 네, 지게차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예를 들어 수소 충전 설비, 유지보수 시스템, 심지어 운영에 필요한 관련 소프트웨어까지 이 모든 걸 하나의 완전한 패키지로 묶어서 설치까지 완벽하게 해주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이건 마치 그냥 스마트폰 기기만 파는 게 아니라 통신사 개통부터 시작해서 요금제 설계, 필수 앱 설치, 보호 필름 부착까지 다 해주는 토탈 케어 패키지를 파는 거랑 비슷하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거죠. 고객 입장에선 정말 편하고 파는 입장에서는 객단가가 확 올라가는 구조.
그냥 지게차 한 대 파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큰 규모의 매출이 한 번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단기 매출은 확실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더 흥미로운 장기 매출로 넘어가 보죠. 여기가 정말 중요한 지점 같은데 한 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정말 재미있는 지점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 토탈 케어 패키지가 미래의 반복적인 수익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덫 혹은 고객을 우리 생태계 안에 묶어두는 강력한 락인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락인 효과. 그렇죠. 흔히들 말하는 면도기와 면도날 모델이 바로 연상되는데요. 면도기는 좀 싸게 팔더라도 계속해서 비싼 면도날을 팔아서 돈을 버는 그런 구조 말이죠. 그 비유도 일리가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강력하다고요? 네, 왜냐하면 면도날은 정 안 되면 다른 회사 제품을 어떻게든 끼워서 쓸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죠. 좀 불편하긴 해도요. 하지만 이런 고도로 복잡하고 특화된 수소 시스템은 한번 설치하고 나면 플러그 파워가 아니면 제대로 유지 보수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른 회사가 손대기 어려운 영역이죠. 아, 그렇겠네요. 함부로 건드렸다가 전체 시스템이 멈출 수도 있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장기 서비스 및 유지 보수 계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처음부터 설계한 거죠. 이건 변동성이 심한 장비 시장에서 매달 꼬박꼬박 월세처럼 들어오는 아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되겠네요. 그런데 잠깐만요.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플러그 파워가 단순한 장비 제조나 서비스 회사를 넘어서 아예 에너지 유통 사업까지 넘어보는 겁니까? 자료에 나온 수소 유통 지원, 이러는 말이 그냥 흘려들을 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와, 그 부분을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협력의 진짜 무서운 점, 그리고 장기적인 포텐셜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플러그 파워가 선라이즈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수소를 운송하고 배포하는 그 과정에까지 직접 관여한다는 겁니다. 그건 정말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업인데요. 여기 물류, 유통업을 하는 셈이니까요. 이건 수소라는 에너지 자체를 유통시키면서 지속적인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야심입니다. 비유하자면 자동차 회사가 정유사를 차려서 주유소까지 운영하는 것과 같아요. 와, 그건 정말 야심이 큰 계획이네요. 장기적으로 성공만 한다면 정말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만드는 결정적인 한 수가 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바로 그게 플러그 파워의 큰 그림이죠. 하지만 동시에 리스크도 커 보입니다. 본업인 제조업을 넘어서 물류, 유통까지 손을 대는 건데 너무 몸집을 불리다가 탈이 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소위 말하는 승자의 저주 같은 거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문어발식 확장을 하다가 위기를 맞기도 하죠. 그렇죠. 하지만 플러그 파워의 최종 목표, 그 큰 그림은 수소의 생산, 유통, 소비로 이어지는 전체 가치사슬, 이 밸류 체인을 완벽하게 장악해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자적인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그림이 성공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리스크를 상쇄하고도 남는 엄청난 경쟁력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 거대한 그림을 그리기 위한 비용, 이제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이렇게 멋진 매출 계획도 결국 돈이 있어야 실행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돈 얘기가 나와야죠. 특히 익숙한 미국 시장도 아니고 유럽이라는 새로운 대륙에 이렇게 큰 판을 벌이려면 초기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겠는데요? 그렇습니다. 회계 용어로는 이걸 CAPEX, 즉 자본적 지출이라고 부르죠. CAPEX. 네, 자본적 지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증명의 비용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증명의 비용이요?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네.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현재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거니까요. 이제 그 돈이 아깝지 않았다는 걸, 그 가능성이 진짜였다는 걸 시장에 증명해야 할 시간이 온 거죠. 와, 닿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그렇게 증명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가장 큰 덩어리는 역시 유럽 확장 비용입니다. 물론 기존에 독일이나 네덜란드에 거점이 있긴 했지만 이번에 진출하는 프랑스는 사실상 새로 개척하는 시장이거든요. 거의 제로부터 시작하는 거군요. 그렇다고 봐야죠. 단순히 사무실 하나 내는 수준이 아니라 현재 서비스 센터를 짓고 부품 공급망을 처음부터 구축하고 또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교육하는 등 인프라를 처음부터 다 깔아야 합니다. 인프라 구축 비용만 해도 엄청나겠네요. 거기에 더해서 아까 말한 수소 유통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수소를 운송하기 위한 특수 차량이나
곳곳에 지어야 할 수소 충전소 같은 물류 인프라 투자까지 더해지면 초기 비용은 정말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듣기만 해도 돈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쏟아부었는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이게 선뜻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어떤 원리인가요? 규모의 경제라는 말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장 고전적인 경제 원리 중 하나죠. 네, 들어봤죠. 많이 생산할수록 생산 단가가 낮아지는 효과. 맞습니다. 빵을 한두 개 만들 때는 밀가루도 소매로 비싸게 사야 하고 오븐 돌리는 전기료도 부담스럽지만 하루에 수만 개씩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빵 하나에 들어가는 원가는 극적으로 떨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부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면서 단가를 후려칠 수도 있고 생산 라인을 자동화해서 인건비를 줄일 수도 있겠죠. 결국 장비 하나 만드는 원가 자체가 낮아지겠네요. 그렇죠. 원가가 낮아지니 가격 경쟁력은 올라가고 그러면 시장 점유율은 더 높아지는 아주 이상적인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자료에 나오는 글로벌 프레임워크라는 건 그런 규모의 경제를 더 극대화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인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소름 돋는 부분인데요. 이 글로벌 프레임워크라는 건 단순히 북미와 유럽에서 사업을 같이 한다는 그런 평면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죠? 이건 두 대륙의 운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하나로 묶어서 거대한 글로벌 두뇌를 만들겠다는 엄청난 야심입니다. 글로벌 두뇌요? 아니 그게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미국 오하이오의 한 물류창고에서 지게차 배터리에 문제가 생겼다는 데이터가 바로 다음 날 프랑스에 설치될 시스템의 오류를 미리 막는 데 쓰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정확히 그겁니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상상만 해도 대단하지 않나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플러그 파워의 수많은 장비들이 매 순간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중앙 서버로 보내는 겁니다. 와, 어떤 환경에서 효율이 가장 좋은지, 어떤 부품이 유독 고장이 잦은지, 언제쯤 부품을 교체해줘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24시간 내내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예측하는 거죠. 이건 단순히 수리 비용 몇 푼 아끼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네요. 훨씬 넘어서죠. 갑작스러운 시스템 중단 같은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치명적인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요. 전체 운용 효율성을 인간의 경험이나 직감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강력한 무기네요. 경쟁사들은 감히 상상도 못할 데이터 자산을 쌓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데이터가 곧 돈이고 경쟁력이 되는 시대니까요. 자, 좋습니다. 매출은 늘고 비용은 줄어든다. 여기까지는 명확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이런 긍정적인 변화들이 회사의 재무 상태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차 대조표에는 어떻게 기록될까요? 회사의 펀더멘탈 자체가 얼마나 튼튼해지는지가 궁금합니다. 대차대조표는 회사의 건강검진표 같은 거죠. 얼마나 튼튼한지,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보여주는. 네, 그렇죠. 이 프로젝트는 이 건강검진표의 자산 항목 수치를 두 가지 방식으로 아주 보기 좋게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두 가지 방식이요. 네, 첫 번째는 매출 채권의 증가입니다. 매출 채권이요. 네, 좀 딱딱한 회계 용어인데 쉽게 말해서 하이투젠에게 장비를 팔았으니 받을 돈이 생긴 거죠. 아직 현금으로 통장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회계상으로는 명백한 회사의 유동자산으로 기록됩니다. 아, 받을 권리가 생긴 거니까 그것도 자산이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하나는 좀 더 실질적인 자산이겠군요.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그런 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설치 기반의 확장. 이건 정말 실질적인 변화죠. 설치 기반의 확장. 네, 프랑스 땅 위에 플러그 파워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수소 충전소, 연료 전지 시스템, 수전의 장치 같은 실물 자산들이 실제로 하나둘씩 깔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자산이 늘어나는 거네요. 그렇죠. 이건 회계장부상 유형자산, PPN이라고 하죠.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이 수치를 직접적으로 늘려서 회사의 덩치 자체가 커지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서류상의 계약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실체가 정말 커지고 있구나. 이걸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되는 셈이죠. 그런데 보통 사업을 확장하면 리스크도 같이 커지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오히려 이 프로젝트가 재무 리스크를 관리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은 좀 의외였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의 오랜 격언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 네,
오히려 새로운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게 기존 시장의 리스크를 줄여주는 일종의 보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보험이라니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어떻게 이게 보험이 되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만약에 미국 정부가 갑자기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180도 뒤집어서 관련 보조금을 대폭 삭감했다고 칩시다. 아,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렇죠. 그럼 플러그 파워의 주력 시장이던 북미 시장은 거의 초토화될 겁니다. 주가는 당연히 폭락할 거고요. 네. 하지만 바로 그때 미국과는 전혀 다른 정치적, 경제적 사이클을 가진 유럽 시장에서 꾸준히 매출이 나오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 그 유럽 매출이 북미 시장의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해주는 완충제 역할을 하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리스크 분산이고 보험인 거죠. 특정 국가나 특정 지역의 정치, 경제 리스크에 회사의 운명이 좌우되지 않도록 지역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겁니다. 수요처를 물류, 운송, 산업용 등 다양하게 넓히는 것도 똑같은 효과를 가져오고요. 이제 완벽한 이해가 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이네요. 이 모든 재무적인 변화들이 결국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가, 즉 시장 가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월스트리트는 이 계약을 또 하나의 돈 먹는 하마로 볼까요? 아니면 미래를 위한 현명한 투자로 볼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분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장은 현재의 숫자뿐만 아니라 미래의 스토리와 가능성에 돈을 거는 곳이니까요. 그렇죠. 기대감을 먹고 사는 것이죠. 이 협력은 재무제표에 당장 찍히는 그 숫자 이상의 무형적 가치, 즉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회사의 급이 달라진다 이런 의미로 봐도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급이 달라지는 거죠. 특히 유럽의 RFNBO 인증 수소 생산을 지원한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RFNBO요? 이것도 약어 같은데. 네, 맞습니다. RFNBO, 비생물학적 재생 가능 연료, Renewable Fuels of Non-Biological Origin 라는 아주 긴 이름의 약자인데요. 이름이 정말 기네요. 그렇죠. 쉽게 설명드리면 유럽연합이 만든 진짜 중에 진짜 친환경 그린 수소에 대한 아주 까다로운 품질 보증 마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마치 우리가 음식 살 때 붙어있는 유기농 인증 마크 같은 거군요. 그냥 수소가 아니라 프리미엄, 친환경 수소라는 꼬리표를 딱 달게 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꼬리표 하나가 엄청난 상징성을 갖는 거죠. 이건 플러그 파워가 단순히 미국에서 장비나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표준을 선도하는 리더라는 인식을 시장에 강하게 각인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거군요. 네, 이런 강력한 브랜드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자산이죠. 투자자들에게 이 회사는 명확한 비전이 있고 그걸 실제로 실행할 능력도 있구나 하는 강한 신뢰를 주게 됩니다. 그런 신뢰가 결국에는 경쟁사들은 감히 넘볼 수 없는 일종의 해자가 되는 거겠군요. 맞습니다. 해자. 워런 버핏이 가장 강조하는 개념이죠. 플러그 파워가 지금 파고 있는 해자는 단순히 기술 하나가 아닙니다. 기술이 아니면 뭐죠? 수소의 생산부터 운송, 그리고 최종 사용까지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통합 생태계 그 자체입니다. 다른 회사가 플러그 파워보다 더 좋은 수전의 장비 하나를 개발할 수는 있어도 북미와 유럽을 아우르는 이런 거대한 통합 솔루션을 단번에 구축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생태계 자체가 진입장벽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바로 다른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플러그 파워만의 아주 깊고 넓은 해자가 되는 겁니다. 와,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이 선라이즈 프로젝트 관련 의향서 체결은 플러그 파워에게 정말 단순한 계약 한 건이 아니었네요. 그렇죠.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단기 매출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서비스와 유통이라는 장기적인 현금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또 글로벌 운영 시스템으로 비용 효율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브랜드 가치와 경쟁 우위를 쌓아올리는 정말 회사의 미래를 건 아주 중요한 전략적 한 수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짚어본 매출, 비용, 자산, 시장 가치라는 이 네 개의 톱니바퀴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아주 긴밀하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어떻게 거대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프로젝트 하나가 회사 전체의 체질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네, 보내주신 자료는 이 프로젝트가 가진 아주 밝은 잠재력을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이 멋진 계획이 현실이 되는 과정에서 플러그 파워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큰 외부 변수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변수는 항상 존재하니까요. 예를 들어 예측 불가능하고 복잡한 유럽 각국의 환경 규제 변화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은 상상하지도 못한 어떤 새로운 기술의 등장이 이 판을 완전히 뒤엎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이번 분석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투자는 항상 최상의 시나리오와 최악의 시나리오를 함께 고민해야 하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